그리고 토론대를 같이 참석해주신 25분, 포함해서 6명이 이제 제가 질문을 오가면서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일단 세 분이 소개만 하셨지만 마지막에 다들 질문거리를 하나씩 던지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은 저희가 이제 한마디씩 던지지만 여러분이 다 같이 고민하는 내용들을 담아야 되는, 그러니까 막 풀어내야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는 부끄럽지 않으시겠죠? 예.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었던 게 뭐였냐면 그 해봄이 우리 대체 왜 동네에서 이런 걸 하고 있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문화나 예술로 뭔가 기획하고 활동하는 것들이에요. 뭘 만드는 것들. 우리는 왜 이런 거 즐겁고 왜 이런 거 자꾸 할까? 돈도 안 되면서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돈을 떠나서 즐겁다. 왜 이게 즐거울까? 이런 질문이었던 것도 맞나요? 네, 좀 추상적인 질문이라서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의 질문하고 같은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지역이랑은 함께 놀지 못했고 청년과 청년들이 놀았을 뿐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 조그만 공연을 할 때도 마을 이제 골목에서 공연을 했거든요. 근데 공연을 하고 나서 뒤풀이까지 저희가 그 골목에서 해버렸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교통소에 와 보니까 쪽지가 붙어 있더라고요.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저소득층들이고, 그래서 뭐 다음날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밤에까지 하면 안 되지 않냐는 거였는데, 저희가 이제 그걸 걱정을 해서 사실은 그 전에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막 쪽지도 나눠드리고 저희 그날 공연하는데 조금만 양해해달라고 부탁도 드리고 했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면에서 보자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행사를 만들고, 이문엽도 마찬가지고 여기 지구인도 마찬가지고 그렇겠지만 행사를 만들고 우리가 어떤 쇼를 벌이고 아니면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이런 일들이 사실은 그들에게 쉽게 다가가기 힘든 이유가, 저는 이게 축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축제를 만드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행사들이 축제적인 게 아니라 정말 일상적인 게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하고 우리가 왜 이 행사를 하려고 했던 그런 이유들이 어떻게 진짜로 공유될 수 있을까. 사실은 이런 질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라는 게 이제 본인이나 이렇게 친구들인데, 이제 마을에 사다 보면은 우리가 아는, 그러니까 아까 그 소년이 말한 것처럼 진짜 우리끼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 문제에 봉착하기는 해요. 저희도 맨날 이문엽이 듣는 소리가, 그래서 니네 동네 조합원이 몇 명이야?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동네하고 뭐해? 막 이런 거를 외부에서 계속 들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맞닿는 지점을, 간극을 줄이는 지점을 찾는 건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10년째 이 짓이라고 말하는 그 문화 기획을 하고 있는데, 항상 그거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그 수요자라고 말해도 되나요? 뭐 수요자나 뭐 그 제공자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간극을 메우는 과정들이 힘들어서 지쳤던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저희는 이런 마을에 와서 활동하다 보니까 더 그 마을에서 이런 활동을 하잖아요. 사람들 만나보는데 나중에 허무한 게 진짜 우리끼리만 있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과연 나쁜가?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어떠셨는지, 뭐 이렇게 그 참여자로 하신 적도 있고 본인이 뭔가를 짧게라도 기획하거나 했던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게 이게 그냥 난 만족? 혹은 뭔가 찝찝했다. 뭐 이런 것들. 근데 뭐가 나는 이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을 좀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뭐 좀 해보신 분 계세요? 그런 거? 참여도. 저는 약간 우리나라에서 이제 저는 예술 쪽에서 이제 같이 공연팀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문화예술이란 게 사실 알고 보면 우리 다 사람 쪽에 여기 하나하나 다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건데, 그 문화와 예술이라는 왠지 거리감 있는 그 이렇게
우러러보는 약간 그런 인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생활 속에 우리 와닿아 있지 않은 게 우리 뭐 어디 기념비랑 멋진 이제 부엌상에 하나 있거나 게 하나 세워졌을 때 그게 이제 소통이 돼야 보는 사람들도 더 참여를 더 깊게 할 수 있고 같이 만들어 가지 않나. 사실 그게 말이 쉽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게 그나마 저는 이제 최근에 좀 와닿은 게 저희 팀은 이제 성북구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성북구에 이제 그 한성대역에서 버스 타고 한참 올라가면 북정마을이라는 정말 외진 달동네 마을이 있어요. 성미산 혹시 이야기 아시나요? 그거랑 약간 비슷한데 지금 서울시에서 몇 남지 않은 달동네인데 여기도 지금 싸우고 있어요. 이제 철거한다, 재개발한다 쪽이랑 싸우고 있는데 네, 지금은 잠깐 시장님 덕분에 약간 연기가 된 상태예요. 계속 싸움은 진행되는 중인데 그 북정마을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북정마을 주민들과 저희 팀과 이제 서울괴담이라는 극단이 있는데 그 예술팀이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같이 함께 공연을 만들고 지금 북정마을 축제를 한창 하고 있어요. 그게 성북 크게는 성북 진경 페스티벌이라는 안에 들어가서 이제 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서 작게 이제 북정마을 프로젝트라고 돼서 돼 있는 건데 막 뭐 공연도 하고 뭐 전시도 하고 막 노래도 부르고 막 다양한 행사가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나가다가 행사 하네 공연을 하네 그런 축제가 아니라 저희는 정말 같이 하거든요. 주민들이 연기도 하고요. 같이 장구도 치고요. 애기들을 모아서 애기들이 같이 막 노래도 불러요. 노래도 부르고 어른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림을 그리세요. 막 대단히 뭐 멋진 그림 이런 게 아니지만 이렇게 막 그림을 그려서 그거를 전시도 해요. 전시도 하고 자기가 마을 주민들 분명히 막 100% 참가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제 그래도 관심이 있고 우리가 거기서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있기 때문에 항상 거기서 작업을 하고 거기 막 그 노인정에서 막 어른분들이 밥은 먹었냐 밥도 해주시고 다 같이 막 중간에 놀다가 이렇게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거기는 정말 마을이에요. 북정 마을이고 축제보다는 사실 뭐 잔치라는 느낌이 맞죠. 그리고 잔치 안에 동네 잔치라는 또 그게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그냥 진짜 동네 잔치예요. 동네 어른분들 관심 지나가다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거기 야외에서 그냥 다 같이 삼겹살 파티를 해요. 그냥 동네 사는 것처럼 막걸리 한 잔씩 하고 그냥 어른들이랑 막 춤추고 약간 그렇게 좀 하는데 처음에는 저 되게 어색했어요. 막 어른들 말씀도 잘 못 네네 이렇게 막 그러고 말도 잘 못 알아듣고 좀 거리낌 있고 했는데 지금은 정말 나 시골 갔을 때 옆집 아저씨 할아버지 그런 느낌으로 아줌마 어디 가세요 이렇게 저 예술인 단체지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동네의 그 구성원으로서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같이 공연을 만들고 같이 전시를 만들고 하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최근에 이제 한 건데 정말 느낌이 이런 게 같이 하는 거구나 하면서도 느껴지더라고요. 같이 본인들이 하니까 본인들이 준비도 하고 참여도 하고 응원도 하고 약간 저는 이 부분이 좀 성공적이라고 하긴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래도 소통으로 본다면 참 좋은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통이라는 게 맞아 제일 중요하고 어려운데 이런 좀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만드는 게 저희 역할인 것 같아요. 괜히 막 멋져 보이고 어려운 것 같은 막 그런 막 예술 작품이 있다 공연 이런 게 아니라 나도 할 수 있고 지나가다 예술 작품 나도 만들 수 있고 같이 참여할 수도 있고 이게 뭔가 더 가까워 좀 친근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그 하자에서 하는 그 달시장에서 청개구리 무슨 학교 제작품 그거 이제 동네 아이들하고 부모님들이 와서 이런 동작 교실을 무료로 하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거기서 제가 그냥 자원봉사로 같이 일을 했었는데 처음에 했더니 한번 해봤더니 우리는 어떤 이런 지역 기반의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건데 사실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건 그냥 무료 아이들 체험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건이 돼버린 거죠. 그 다음에 또 다음 달에 해야 되는데
회의 안건이 돼버린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 다음 달에 제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봤더니 그 아이들이 체험하러 올 때 손목에 도장이 없으면 말을 해달래요. 여기 앞에 데스크에 가면은 그 이것에 대해서 규칙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규칙을 부모님과 같이 읽으면 도장을 찍어주고 그 도장을 받은 아이들에게만 그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더라고요. 근데 되게 간단한 방법인데 약간 그 간극을 줄일 수 있겠다 이런 방법이라면 내가 말하는 것들을 그들이 한 번 더 눈여겨 봐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런 문제들도 조금씩 더 나아지지 않을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파트의 아름다운 그림을 생각했지만 전혀 아닌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거의 멘붕이었죠. 계속 멘붕이 연속이었죠. 그래서 뭔가 이제 계속 아까 뭐 노크 이거를 이제 계속 했는데 그 노크에 대한 응답이 계속 못 받은 거죠. 그 이제 그게 그러니까 지역을 우리는 이제 마을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을 때 그 아파트는 마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역인 거지. 그러니까 그냥 주거 지역일 뿐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분들에게 이제 마음을 어떻게 이제 내놓도록 할 건가. 그래서 작년 1년 동안 이제 멘붕 겪으면서 올해 이제 우리가 그 적용한 게 그 무슨 일이 있든지 어쨌든 화목다방을 연다. 화요일과 목요일. 그래서 이제 우리 존재를 인정받는 시간들을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그 살고 계신 분들한테 인정받는 시간들을 끊임없이 이제 계속 가진 거죠. 그래서 그 관계의 시간이 이제 쌓이고 그 화목다방을 한 번이라도 이렇게 이제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누셨던 분들이 이제 무언가를 이제 동아리도 만들고 거기서 책 모임도 만들고 그렇게 이제 어린이 기자단도 만들고 이렇게 이제 조금씩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그 동아리들이 돌아가면서 그 주민들끼리 이제 관계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처음에는 이제 우리하고 그 살고 계신 분과의 관계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만났던 사람들이 우리를 매개로 다시 이제 동아리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그 동아리들이 올해는 이제 축제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이게 한 2년 걸리는 일이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올해 축제하면서 진짜 힘이 별로 안 들었거든요. 작년에는 힘도 엄청나게 들면서도 이제 참여도 별로 없고 신나지도 않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우리 존재라는 게 이제 지역 안에서 인정받고 그 관계들이 이제 조금씩 시간을 가지면서 쌓이고 그리고 이제 그들 사이에서의 이제 관계들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뭐 요즘은 카톡방이 난리예요. 뭐 카톡방에서 이제 별의별 수다들을 이제 다 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뭐 몇 동 몇 호 앞에 뭐 쓰레기가 있던데 그거 누가 갖다 놓은 거니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막 돌아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냥 동아리 우리하고의 관계 안에서 그냥 그 카톡방이었을 뿐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시간들은 그 관계만 처음에 이제 맺기 어렵지 한번 맺어진 관계들은 그 계속해서 이어만 주면은 계속해서 뻗어나가더라 그런 생각들은 좀. 그래서 우리 문화가 뭐지? 이웃은 뭐지? 막 이런 고민들이 되게 사람한테 어떻게 이웃을 알리지 이랬는데 나중에 그냥 우리가 계속하고 여기에 계속 있으니까 그 사람들 머릿속에 그냥 우리는 그런 거라는 게 뭐 저기 있는 애들은 뭔가를 하더라 그리고 저기 항상 있더라라는 게 자연스럽게 명사가 되는 거더라고요. 저희가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됐던 것들인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속성이라는 말들 뭐 이런 막 이해 이런 것들이 시간하고 싸움이지 않을까라는 부분들도 요즘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경구야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럼 처음에 그 당황했던 것들을 거쳐서 1년, 2년, 3년이 되면 더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저는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게 저한테는 되게 많은 고민거리인 거죠. 그런 간극을 줄이기 전에 외부 요인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나가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오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혹시 좀 토론거리나 내 의견을 좀 얘기를 꼭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아쉽지만 네. 좀 내가 여기서 맨 처음에 왔을 때는 조금
잘 왔나 이랬어요. 네. 근데 이제 얘기 듣고 이러다 보니까 솔직히 저도 고민했던 부분들이 여기서 다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다 나왔고 저도 맨 처음에는 자원봉사로 시작을 해서 마을에서 일한 지는 한 12년 돼가요. 해서 여기서 나왔던 거 작지만은 다 해봤어요. 네. 다 해보고 2년이 된 게 전 인계동에 이제 다울 저기를 지금 맡고 있어서 왔는데 이제 공간은 만들어졌고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거기 누군가 와서 이제 공간을 활용하고 이 문화 이웃처럼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하시는 분들은 많아요. 근데 그걸 맡아서 하는 게 나 혼자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자원봉사만 하다 계기가 된 게 인계시장이에요. 근데 그 분들이 하셨던 거는 제가 거기를 한 5번 방문했나 이랬을 거예요. 근데 저희 그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방문을 했지만 그 같이 방문하셨던 분마다 다 틀려요, 반응들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인계동이라는 지역이 어디나 가면 문화가 있다는 건 맞는 말이에요. 아무리 부족한 데고 불편한 데고 문화는 다 있어요. 근데 그 문화가 격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감흥은 주고 뭔가의 변화를 준다는 거에는 진짜 이건 보물이다 생각을 했는데 없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아까워서 이제 다른 데 하던 데 하고 이제 애걸복걸 해갖고 자원봉사 센터하고 받아갖고 저희가 지금 그 이후 3년차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그 맨 처음에 인계시장에서 했던 색깔을 그대로는 못 가요. 제가 느꼈던 만큼은. 근데 그래도 그것을 약간 변화는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계속 해가는 거는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한 거고 그렇게 해줬던 것들이 다른 사람한테 젖어 들어가서 조금씩 변화해 갔다는 거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게 파생이 됐다는 거 그런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그거예요. 청년 둥지들이나 아니면 청년들이 이렇게 많은데 인계동에는 없어요. 인계동에는 없어요. 어떻게 해야 오는지. 근데 지금 현재 준비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활동가 모집을 해서 다울공간이라는 데가 있으니까 청년 둥지 공간을 줄 테니까 와서 해주십시오라고는 하고 싶은데 저희가 이걸 하기 전에 이제 이웃하고도 해봤고 다른 청년 둥지하고도 해봤어요. 근데 이제 문화가 있지만 문화 차이라는 거 기존 있는 기성세대하고 이게 젊은 사람들하고의 어떤 이렇게 같은 문화를 내지만은 다르게 보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어떻게 충돌 없이 해야 되는지 이제 제가 만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충돌 생기면 그거에 관한 책임은 또 내가 져야 되는데 어떻게 되나 해서 맨 처음에 이거 신청을 할 때 제목만 보고 신청을 했어요.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핸드폰에 뜬 거 보고 그냥 내용도 잘 안 보이는 거 그냥 바로 신청을 했는데 딱 보니까 다 그래요. 근데 반면에 나도 그래도 젊게 살고 여기서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게 좋고요. 이 계획에 인계동 다울을 좀 오셔가지고 조금 좀 도와주시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인계동도 자원도 많고 할 거리가 참 많아요. 근데 여기 지동이나 행궁동과 같이 같지는 않아요. 전혀 틀려요. 그러니까는 저희 동에 맞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부연을 하자면 제가 이렇게 저는 약간 이제 문화기획 이런 말을 들을 때 약간 이제 내가 말하는 것 이 말 이제 여기에 약간 함정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 플랫폼이라는 건 약간 비워두는 개념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이게 공간이 있는데 이게 공간이 특정한 색깔을 띠면 제가 이제 하다센터하고 제가 이제 하다센터를 하다가 청년업으로 왔는데 하다센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한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청년업을 하면서는 행사하고 이런 장식도 바로 띠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냥 조금 뭐랄까 어떤 색깔은 전체적으로 있지만 한 사람이 이렇게 딱 어떤 느낌을 딱 줘버리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약간 플랫폼적인 성격이 약화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이 플랫폼이라는 건 예를 들면은 여기에 이렇게 아주 그냥 기본적인 세팅을 해놓고 뭐 이런 것들은 뭐 예를 들면 차는 마실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어떤 걸 할 수 있다라고 그냥 주면 그게 이렇게 모이다 보면 그걸 이렇게 범주화하고 이렇게 범주화하면 그게 이제 뭐랄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활동이
내 이니셔티브가 들어갔을 때 되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원 사업 보면 굉장히 그 묘해요. 아까 그 100만 원짜리 봤잖아요. 네. 그 친구들이 제일 많이 움직이거든요. 청년업에서 보면 무슨 활동에 대부분 나오는 게 다 그 팀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1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는 어디 보이질 않아요. 근데 이제 왜냐면 이건 뭐냐면 여기는 그냥 하고 싶은 활동을 주는 거예요. 그냥 아무 규정이 없어요. 근데 뭐 워킹 그룹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딱 되는 순간 이게 일이잖아요. 그다음에 막 만나서 막 복잡한 얘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 활성도가 확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약간 뭐랄까 이렇게 그런 뭐 플랫폼 전략이란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조금 비워두고 어떤 걸 이렇게 활용해 보면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인계동에도 만약에 무슨 공간이 있으시면 청년들한테 나랑 같이 일을 하자기보다는 모임 그냥 하고 싶은 거 사용할 수 있다 만약에 여기를 그러면 이제 거기 사람이 좀 모이면 그때 이제 또 사용하다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해서 이런 어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모르게 그냥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좀 변해가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측면이 좀 강해지는 걸로. 그러니까 되게 보면 막 그 회사에서는 되게 다 이렇게 막 짜증내다가 뭐 무슨 가면 또 되게 열심히 하고 막 그런 거잖아 대부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인간의 어떤 속성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양면 같은 게 그래가지고 뭐 그 일이 이제 그러니까 일이 돼버리거나 막 어떤 뭐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그런데 특히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그런 생각을 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하는데 거기서 사회적 의미를 확 붙이려고 그러면 이제 도망간다든지. 땡땡에서 이제 주문처럼 외우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우리는 돈 없는 갑들의 1호 파트너다. 그러니까 지역 안에는 돈 없는 갑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 갑질을 하려는 사람들이. 근데 그 갑질 돈 없는기 때문에 그 갑질을 받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거기가 빈틈이다. 그 돈 없는 갑들의 1호 파트너가 되어서 열심히 잘하잖아. 그게 우리의 살길이야. 그래서 진짜 이제 막 인노동으로 들어가면은 막 힘들잖아요. 그리고 지원 사업이라는 게 행정 서류도 맞출 것들이 정말 많아서 그거 맞추느라 보면은 우리가 진짜 행정을 하는 건지 뭐 이걸 통해 가지고 뭘 하고 싶었던 그 목표성 사라져버리는 경우도 정말 많은데 그런데 이거를 이제 생각을 그렇게 바꾸면서 뭔가를 이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다른 게 또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지역의 자원들을 파트너들을 같이 일하면 우리도 실은 변화하거든요. 파트너들하고 일하면은 우리도 인큐베이팅이 돼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그래서 이제 저쪽에서 가지고 있는 맥락들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쪽이 가지고 있는 이 사회 시스템의 로직을 우리가 이제 익히게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같이 일하다 보면 그것도 어느 순간 변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계속 갈등하고 삐걱거리지만 주민들 만나는 거 똑같은 것 같아. 그 주민들을 만나서 서로 처음에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서로 이해를 하는 시간들, 서로를 인정하는 시간들을 끊임없이 겪게 되다가 어느 순간 보면 이제 서로 이해하는 단계들이 이제 생기고 인정하는 단계까지 오는 것처럼 그 지역에 돈 없는 1호 파트너들도 요즘에 이제 너무 옳은 활동을 하면 사람들이 미워하거든요. 그러잖아요. 나는 시간 없고 있을 때 저런 생각도 그런데 저만 맞는 기분이 나쁘고 이런 게 이제 작동 심리적인 구조 속에서 사실 작동하고 있는 사회예요. 저는 일배 문제나 이런 게 그냥 이념 문제 이런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서적인 구조 같은 게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잘난 사람도 좀 싫고 맞는 얘기도 좀 싫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이제 그냥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뭐가 이렇게 좀 불안감이 없거나 이렇게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막 짜증이 나진 않을 텐데 저만 잘 나가고 있는 것 같고 막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그런 그 미움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냥 지역 사회에서는 더 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광주 같은 데 갔을 때 약간 그런 느낌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불러온 돌이란 말이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불러온 돌이 맞는 말까지 하면 이제 기분이 이제 그런 정서적인 그러니까 선생님 이제 이 정서에 대한 문제 같은 것들이 차원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공감하는 내용 많은데 지금 벌써 14분이 돼서 사실 저희가 아카데미가 이제 긴 여정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네, 저희 아카데미 이제 앞으로도 그 다음 시간 수요일인데 또 지역의 재구성이라는 책을 쓰신 그 굵직한 저자 두 분이 오세요. 더 심화적인 얘기를 또 못 다룬 얘기를 또 선생님들하고 또 이야기를 나눌 테니까 오늘 아쉽지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 뒤풀이가 있는데 그거는 따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줄기님께서. 그래서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예, 수요일날 또 뵙겠습니다. 우리 같이 해주신 토론자분들한테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